내년 대선 2022 3월 9일 이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여권이 되겠죠. 그 네거티브 공세. 벌써 그게 윤석열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의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언론사가 취재한 걸로 보면 과거 청문회 당시에 문제됐던 내용들 뭐 이런 거 중심이라고는 하는데, 여튼 그 부분에 관한 여권의 공세가 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부분이다. 근데 이 기본소득은요, 현재도 그 여러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내에서 공격받고 당 밖에서 또 공격받고 일종의 그 어떤 뭐 사면 초과의 상태에 모여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소득,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재원 문제 가지고 그 이런저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또 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가 훨씬 더 큰 돈이 드는 것이죠. 이런 정말 안팎에서 무언가 모순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제. 우선 이 지사가 얘기한 기본소득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연간 1인당 50만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매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단기적으로는 일반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을 연 2회, 그러니까 1인당 연 50만원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5조 원 정도다. 이거는 일반 예산 절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예산 절감해서 그거는 저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글쎄요, 근데 문제는 25조 원이라는 돈을 절감하면 어딘가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조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현재 여러 조세 감면 대책이 있습니다. 그걸 1인당 25만원씩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연간 2번, 이거는 이제 연간 4번 분기별로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400만원인데, 이러려면 또 연간 25조 원이 또 필요합니다. 요거는 각종 조세 감면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이런데 왜 그러냐면 조세 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그게 이제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줄이겠다. 사실상 증세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여기서 또 한 25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증세하면 가능하죠. 그러나 증세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은 또 여기에 쏙 빠져 있습니다. 과연 증세가 가능할 것인가? 증세해서 세금 올려서 일부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올리지 않고 안 나눠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물론 여기에 증세는 이제 부자들을 쥐어짜서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 이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제도나 시스템을 보면 결국은 부자들이 다 세금 내고, 부자까지도 아니고 중간 정도 이상의 소득을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소득 대부분 내고,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중간 정도 소득 이하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간섭세는 내겠죠. 직접세는 안 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걸 훨씬 더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안심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심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엊그제 보니까 시범사업 자문단 이런 걸 띄웠더군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중간소득인데, 6천만 원하고 실제 본인이 버는 돈, 요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 차액이 있으면 이 차액의 절반 정도는 나라에서 대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현금 금전살포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서 대립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재원보다 적습니다. 당연히 적겠죠. 왜냐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다 준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중의 소득, 중간 정도의 소득 이하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절반을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적죠. 그러니까 오세훈 안심소득의 재원은 거기에 드는 돈은 17조 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드는 돈은, 그러니까 연간 50만 원 준다고 그랬을 때 25조 원, 연간 100만 원 준다고 그랬을 때 50조 원, 그 다음에 매월 50만 원 준다고 그랬을 때 300조 원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했으면서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공격한다? 이건 좀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또 가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원 조달 대책이 없으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허구다. 왜? 과거에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본소득이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알래스카 한 곳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데서도 도입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인당 매달 50만 원씩 주면,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장기적인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연간 50만 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거든요, 매월. 그러면 300조 원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이른바 역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적 입장이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뭐 아직 정치권 진입을 본격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마련되느냐 이런 얘기죠. 돈 마련 대책? 본인은 뭐 장기적으로 증세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을 또 밝혀야 됩니다. 지금 증세가 과연 가능하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4년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갑자기 뭐 세금이 몇 배가 됐다 뭐 이래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려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또 그 기준을 올려야 된다. 기준을 올리면 세금은 내려가게 되니까 뭐 이런 논란이 여권 내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다시 세금을 올리겠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세금을 올리겠다,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매달 50만 원씩 주려고 한다면 연간 300조 원이 필요한데 지금 어디서 쥐어짜서 우리가 300조 원을 마련하겠느냐, 이런 부분은요 쉽게 공격을 받을 소재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KDI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 허구다. 유승민 전 의원 잘 아시지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대책을 내놓으니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건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걸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찍어내기를 당하는 과정, 이것이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참패를 몰고 온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죠. 왜 그러냐면 돈을 뭐 절약을 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정부는 전혀 절약하지 않고 세금을 펑펑 썼다는 얘기냐. 몇 조 원씩, 연간 몇 조 원 또는 몇십 조 원씩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거 절약해서 뭐 국민한테 나눠주든가 세금을 줄여주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과연 방어가 가능할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요, 허경영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세금을 우리나라 예산의 70%를 절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예를 들어서 예산의 10%는 절약이 가능한데 예산의 70%는 절약이 불가능하냐?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허경영 씨가 얘기하는 그 예산 70% 절감 여기에 보면요. 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마 그거 보시면 나는 찬성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예산 절감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러면 예산 절감하면 예산을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그동안에 절감할 수 있는 걸 왜 절감 안 했느냐 이런 공격을 바로 받습니다. 증세 마찬가지고요. 복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 또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자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17조 원이 드는데 17조 원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걸 밝혀라 이렇게 공격하면서 본인은 25조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300조 원까지 드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원을 증세할게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렇게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당내의 공격은 없겠죠. 그렇죠? 당내에서 이걸 뭐 공격할 사람도 없죠. 그때는 이제 그 당의 후보니까. 그러나 확정되기 전까지 당내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확정되고 나서는 바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제3지대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의 공격을 받는데 이 공격에 매우 취약한 개념이다. 아니 본인은 17조 원 돈이 어디 있느냐고 공격하면서 25조 원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 이 공방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에 아마 뭐 대선 출마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내년에 서울시장을 다시 나오겠죠. 그때 이제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안심소득을 이제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본인 자체가 뭐 17조 원 공격하면서 자기는 25조 원 쓰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소득 개념은 아마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쟁점의 하나의 포인트는 과연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부분과 맞물려서 아니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17조 원을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25조 원부터 300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놓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대권주자로서 책임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안팎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지금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